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1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리가 백황의 품첩에 따라 말하였다. 정인홍은 군량이 떨어졌을 때 의기를 권장하기 위하여 쌀을 바쳤으니 매우 가상하다. 이 품첩을 국왕에게 아뢰고 한편으로는 정인홍에게 효유하여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국가의 위급함을 돕게 한 다음 뒷날 크게 승품시키는 상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1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가뭄이 심하여 기우제를 지내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17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이덕형이 아뢰었다. 지난해 11월경 경리가 서생포의 지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경상병사 성윤문과 울산사람 박응량, 군련정 서경원을 보냈는데 경리가 울산과 서생포 등지의 형세를 자세히 캐어 묻고는 지도를 그려보더니 드디어 함께 행하여 의성에 이르러 항외 여의어문과 같이 초탐하게 하였습니다. 경주에 이르러 초탐한 것을 내보하니 경리가 크게 기뻐하였고 행군하는 날 선봉으로 삼아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도산의 24일 전투에서는 수급을 많이 얻었습니다. 성 밑으로 들어가 물을 깃는 외인을 유인하기도 하고 양산, 동래, 서생포 등지를 4번씩이나 초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진난 이후로 종군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처자식도 모두 적의 손에 죽었으니 가상한 일입니다. 해주로 하여금 헤아려 논상케 함으로써 공로를 위로 격려하는 뜻을 보이소서.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17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지병 송응순이 등이 와서 아뢰었다. 요즘 가뭄이 너무 심하니 원옥을 심리하고 드러나 있는 시체를 묻어주며 도랑을 고수하고 밭두둑을 정하는 등의 일을 시급히 거행하소서.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18일 예민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18일 예민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보리쌀을 섞어 쓰는 일은 경리가 이미 분부하였으니 제도로 하여금 일체 준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함경도는 중국군이 있는 곳과는 일로가 너무 멉니다. 영남으로 이전하는 일이 있기는 하나 보리도 적으니 보리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외의 각도는 오래지 않아 보리를 수확하여 환자할 것이니 환자할 보리는 내년 종자를 계산해 남겨두고 경맥과 함께 모두 보리쌀로 만들게 하며 또 종자에 합당치 않은 묵은 보리는 모두 보리쌀로 만들어 숫자와 명목을 낱낱이 계문케 하소서. 영남 부근에 있는 도는 한 도로 운송하는 것도 타당하니 이 뜻을 함경도 이외의 경기 등 7도 관찰사와 개성, 유수, 총관사, 분사, 당상, 조도사 등을 군량을 관리하는 사신에게 아울러 하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밀은 제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서 필시 많이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 전세와 종자로 꼭 필요한 숫자를 계산하게 하고 그 나머지도 계문케 하소서. 강원도는 종자와 전세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영남으로 운송하고 현재 영남에서 거둔 것도 모두 경리의 분부대로 지방 할 일을 아울러 하유하시는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하유하는 일은 특별히 선정관을 파견하지 않으면 을에 지체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일에 매번 선정관을 차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병조에서 각별히 차관을 택정함으로써 지체되는 것 때문에
군대의 중대사를 그르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8일 에민 세 번째 기사. 묘시에 태양의 양이가 있었다. 오시와 미시에 햇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9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9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박홍로를 평안감사로 정곽적을 병조 참판으로 홍경신을 장령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9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상이 모화관에 나아가 서주사 이름은 서중소이다. 영접하고 술 세 순대를 돌린 후 파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9일 개미호 네 번째 기사. 상이 서주사의 관사를 행행하여 접견하고 술 세 순대를 돌린 후 파하고 황궁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서주사가 회일에 차 왔으므로 술 세 순배를 행하니 물러가기를 청했다. 상이 이르기를 더건대 주 제독이 나온다 하는데 언제쯤 오겠소이까 하니 주사가 말하기를 군대를 나누어서 압록강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주 제독은 상수군을 거느리고 여순 입구를 지키고 주 총병은 하수병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지킬 것인데 대개 여순의 입구를 나누어 상하로 만든 것입니다. 하였다. 말을 마치고 물러갔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2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었다. 국고가 고갈되어 건군들은 명목상으로는 음료를 받는다고 하나 모두가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것이었는데 심지어 이번 삭봉은 모두 진부한 것을 주어서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오랫동안 시위한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아무 까닭 없이 해산시키는 것은 미안합니다. 모두들 두어 번으로 나누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자기가 먹을 식량을 준비해가지고 상경하여 다시 출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듣건대 이들 과반수가 정착할 데가 없어 이웃사하는 사람들인데 하루 동안의 음료가 끊기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들어는 여러 날 동안 끼니를 잊지 못하여 얼굴에 부황기가 가득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남의 집에서 빌어먹기를 거린처럼 하는 자도 있다니 요즘 형편은 참으로 급박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호소하는 사람이 뜰에 가득한데 이는 절박한 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국가의 재정이 탕진된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굶주리는 것으로 감히 공가를 원망하지는 않으나 오랫동안 굶주리며 고통스럽게 출사하고 있어 그 정상이 몹시 절박한 탓으로 비통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대신들과 의논하여 참으로 사세가 어찌할 수 없어 풀어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면 본조에서 번을 나누어 처리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2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경리가 서변에서 군량을 적시 운송해 오지 못할까 고민하여 이 도경으로 하여금 직접 서변으로 가서 독촉하여 군량을 모으게 하고 이 배문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찰원에서 긴급한 군량에 대해 조처하는 일임. 남쪽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가 군량의 급함을 고하여 왔으나 경창에는 양료가 이미 떨어졌다. 지금 30만이나 되는 수륙의 병마가 점차 모두 모여들고 있는데 북쪽의 울량선은 며칠 만에야 겨우 한두 척에 이르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재촉하였으나 태만한 것이 여전한데 본국의 대신으로는 어찌 앉아서 공격만 할 수 있는가. 우의정 이 덕경은 편리한 대로 직접 평안도 황해도 지방으로 가서 선착을 일제히 모아 기한을 작정하고 왕래하면서 운송하되 반달쯤 기한으로 20여만 척이 되도록 힘써야만이 접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영을 위반하고 기한을 넘기는 자가 있으면 경한 경우엔
곧바로 곤장을 때리고 중한 경우엔 한편으로 국왕에게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잡아 가두고 본원의 죄를 추궁할 것이다. 군무를 그르치면 헬간을 연좌시킬 것이니 결코 고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와 같이 패문을 보냄.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김늑을 대사성으로 유몽인을 군자정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허문관 부재학 오옥령 은교 신흠 교리 이상신 등이 아래기를 삼가 생각한데 천하의 대보는 임금의 일심에 달려있고 본원을 맑게 다스리는 것은 성학을 강명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심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덕화를 빛나게 하는 일을 어찌 잠시라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 임금들은 자신이 어지러운 시국을 당하여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학문에 힘쓰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무기를 던지고 학위를 강론하기도 하고 말을 쉬고 도를 강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전적에 유의하여 귀감이 될 만한 것을 채집함으로써 끝내는 난리를 다스리는 성읍을 이룩하였으니 어찌 유례함이 없이 그러하였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작년 가을부터 경연에 나가시는 일을 중단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1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장수들이 계속해서 오고 군기가 번잡한 데다가 그들을 접대하고 수작하는 일로 경연에 힘쓰실 여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한데 경악을 설치한 것은 장구를 홍고하고 문의를 강론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깊은 뜻을 진구하고 고금의 일을 헤아려 마음으로 체득하고 사업에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인을 방문하고 학문을 토론하는 것은 모두 나의 본심을 바르게 하여 정치하는 바탕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덕업을 성취하기 어렵고 잠언을 듣지 않으면 태만한 마음이 쉽게 생겨서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 정성이 홀로 있는 곳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없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하여 분발하려는 의지가 한가히 지낼 때에 바뀌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만사에 대처하여 모두 마땅하게 하고 만변을 재결하여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태평한 세월과 다른 데이겠습니까? 모든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널리 물어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시사를 잘못하여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신하들이 용렬하여 보탬을 드리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 묻기를 좋아하는 정성을 가지고서 참으로 자주 인접하시어 그들의 소회를 모두 분달하게 하신다면 어리석은 자가 1000번 생각하며 어찌 일득이 없겠으며 만기의 대응에 어찌 조그만 도움이 없겠습니까? 성인은 천하 사람들의 뜻을 잘 통함으로 능히 천하의 대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온갖 질병과 통증이 온 몸에 전하여 몸에 있어 반드시 마음이 먼저 깨닫는 것은 관절과 맥락이 모두 마음에 연결되어 있어 찔리면 반드시 응하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지금 국세의 위급함은 온갖 통증이 몸을 음습하는데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상하의 정이 혹시라도 일신의 지체에 찔리면 반드시 응하는 것처럼 되지 않으면 응어리가 지고 막히게 될 것이니 어찌 심히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폭한이 무상함을 경계하시고 시청이 넓지 못함을 염두에 두시어 중국 장수들을 접대하는 여가와 옥체가 한가하신 즈음에 특별히 경연을 열고 편전에 나아가 의리를 강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를 갈고 닦을 것은 물론 덕성을 훈도하고 총명을 개발하소서. 그리하여 성학이 일치월장하여 광대하고 정미한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만일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일이 자주 있거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매번 경연에 나아가기가 불편하시거든 상규에 얽매이지 마시고 보필하는 대각의 신하들을 수시로 소대하여 성의를 다해 자문하고
겸허하게 들어주소서. 대체로 천명의 거취와 인심의 이하, 민생의 휴척과 군정의 득실, 그리고 장수를 선택하여 군무를 접지하고 인재를 수습하여 출척을 엄명하게 하는 방법을 모두 전하 앞에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전하께서 그것을 절충하여 쓰시면 사람들은 스스로 극진히 할 것을 생각하여 매사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상하가 서로 미더워져서 뜻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국사가 이루어지고 난국을 타개하여 안정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기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적이 경도에 압도하여 경내에 압도하여 국군이 누란의 위기에 놓여 있고 온갖 것이 태폐되어 전혀 모양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계책은 많이 세우고 있으나 시료를 거두는 일은 적고 조치는 수고롭게 하지만 허문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헝클어진 실구름이 같아서 갈피를 잡을 수 없고 터져버린 물고와 같아서 막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홍제의 어려움이 어찌 오늘 같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도리어 군신 상하가 고식적인 데 빠져 막연히 서로 접하지도 않음으로써 국사를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징계하지 못하고 망하는 대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들은 듣건대 임금은 하늘이라 합니다. 하늘이 강건하여 굴하지 않은 것은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움직임으로 밝은 것은 해와 같이 해와 달이 되고 진동하는 것은 천둥이 되고 윤택한 것은 비와 이슬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움직임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천행이 간혹 쉬게 된다면 부도하는 직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생물하는 도가 아마도 쉬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급선무는 하늘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처럼 전하께서 먼저 스스로를 뜻을 수립하고 확연히 분발하시어 군하들을 창도하시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가 있는 자는 꾀를 다 할 것이고 부족한 이는 노둔함을 챙하여 정신과 기맥이 환연히 일변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정을 닫고 외의를 물리쳐 부끄러움을 씻고 흉악함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깨달은 바가 많게 될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 유념하셔서 하였는데 옥당이 차자에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니 그 내용이 매우 좋다.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나 중국 장수를 수응하고 접대하는 노고 때문에 몸도 보존하기 어려운데 어느 겨를에 경륜을 베풀겠는가. 이런 시기에 책을 펴놓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우선 후일을 기다리라. 인대하는 것이라면 여가가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강화부에서 만든 목마를 올려왔다. 상이 그것을 본 후 비변사에 놓아두었는데 중국인이 그것을 보고 비웃었으므로 처치하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마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자가 있어 그로 하여금 조작하게 했는데 그의 반년이 지나서야 하나를 만들었다. 그 형상은 대략 술통과 같았고 4개의 다리가 달렸는데 철사로 서로 붙잡아매어 온 몸을 두루 두들겨도 한 곳도 움직이는 곳이 없었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정은 이유홍 등이 와서 아뢰었다. 어사 조존성은 울령을 독려하라는 명을 받들고도 병이 생겼다고 핑계하면서 직무를 게으리하였으니 이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몸가짐을 상같이 하나 여러 고을에 모욕을 당하였으니 어사의 체면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파직시키소서.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지평송 순이와 사례기라. 어사 조존성은 어사로서 울령을 독려하라는 명을 받들었는데도 국사의 위급함을 생각지 않고 관선을 방치하여 제멋대로 사설의 짐을 싣게 하였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기 사노의 선척을 은닉시켜 한가로이 논일게까지 하였으니 이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어사로서 이처럼 사정을 행하였으니
어떻게 사살의 은닉한 선책을 색출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무리하니 잡아다 국문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조존성 같은 자를 어사로 차출하여 보낸 것은 더욱 잘못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군문이 노라적이 헌단을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행문하여 효유하고 엄히 신칙하였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3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지평 송응순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처럼 국가가 어려움이 많은데 중국군의 군량이 거의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온 나라 신민들이 몹시 당황해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자라면 가슴 아파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척을 수행하고 군량을 운송하는 일이 시급한 때에 전 감사 유영립은 일찍이 재상의 바늘에 있었으면서도 시국의 어려움은 생각지 않고 사리만 채울 줄 알아서 자기의 선책을 숨겨 놓았다가 어사에게 잡혔으니 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정랑 유독립도 조관으로서 자기 선책을 탄로시켰다가 함께 잡혔습니다. 이들을 엄히 주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을 유지하여 국사를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두 잡아다가 국문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3일 정리 세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영중 주부사 심수경이 급료를 사양하는 차자를 올리자 해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는 정교가 있으셨습니다. 대신에 급료에 대하여 당부를 정탈하는 것은 체면이 가볍지 않은 것이어서 비변사에 의논하였더니 이처럼 여러 차례 사양하는데 한결같이 따르지 않는 것도 미안한 일인 듯하니 법전에 따라 일품 봉조하에게 오품이 녹복을 제급한다는 예에 따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조로 하여금 이에 의하여 시행케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3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윤근수 등을 추구한 공사에 대해 정원이 전교하였다. 율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것을 가지고 천관 때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데 채임된 뒤에 일이 일어났다면 천관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천관 때문에 발생한 일이겠는가? 그리고 어찌 죄인이 도주하여 피신한 것을 다스리는 법이 없겠는가? 무엇 때문에 이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조율하였는가?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제독 이 여성의 화상을 평양에 모시고 제사 지냈는데 그것을 본 중국 중에는 크게 탄식하는 자도 있었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리도감이 아뢰기를 어제 아침 일찍이 신이 정기룡에게 은밀히 유고한 사연으로 품첩을 만들어 올렸는데 경리가 즉시 모 유격에게 비답하여 보냈습니다. 이것은 군사 기밀에 관계되는 일이기에 그 품첩을 감히 아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품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리 도찰론 대전에 부합니다. 당직이 어제 노야의 현명하신 가르침을 받고 즉시 훈련원 판관 강웅이를 차견하여 정기룡에게 정탐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그곳에 있는 전장들과 협동하여 기회를 보아 잘 도모하라고 은밀히 유시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전쟁이란 기회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데 천리가 되는 먼 곳에 분명하자면 기회를 잃을까 두려우니 저들에게 전적으로 맡겨 편의한 대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 싶습니다. 당직은 듣건대 진주의 본성 건처는 전토가 비옥하여 외노와 포로된 사람들이 주둔하며 벼와 보리를 경작하여 매우 무성하다 합니다. 만일 군대를 은밀히 출동하여 일진을 습격하여 그것을 빼앗아 우리의 군량으로 만든다면 이 또한
한 가지 이익이 될 것입니다. 노야는 잘 생각해 보시고 주의하십시오. 이는 이치에 합당한 것이므로 감히 품합니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25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정은 이유홍이 와서 아래기를 의주 건초의 비난민과 재물을 탐내는 간민들이 유군하는 군량미를 받아서 은자와 바꾸고 이것을 군량이 도착해야 할 역참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쌀을 무역하여 바치기를 도모합니다. 의주로 군량미를 운반하는 중국인 가운데도 은자만 차고 와서 쌀을 무역하여 바치려는 자가 있어 서로 이익을 취하여 날이 갈수록 예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의주 이남 민간의 곡식이 이미 바닥이 나서 흉년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앞서 이미 조정의 금령이 있었으나 이를 맡은 관원들이 태만히 준행하지 않아 흥판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이를 맡은 해관을 취고하셔서 황해도는 지역이 협소하고 백성이 잔약하여 물역이 고갈되었습니다. 병사를 신설한 이후 더욱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신속히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25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이기를 대사헌으로 정엽을 동부 승지로 정철을 장령으로 여우기를 장령으로 홍경신을 은교로 정혹을 이조 정랑으로 이필형을 지평으로 경섬을 지평으로 장운익을 첨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이 팽유경 이름은 팽신고다. 처소에 행행하여 쓸자리를 베풀었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은 서울에 겠소이까 아니면 남아하시겠소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1개월 후에 남아하고자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데리고 온 얼굴 모습이 다른 신병을 나와서 뵙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지방 사람이여 무슨 기술을 가졌소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호광의 극남에 있는 파랑국 사람입니다. 바다 셋을 건너야 호강에 이르는데 조선가의 거리는 15만 열이나 됩니다. 그 사람은 조종을 잘 쓰고 여러 가지 무예를 지녔습니다. 이름은 해귀이다. 노란 눈동자에 얼굴빛은 검고 사지와 엄도 모두 검다.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곱슬이고 검은 양모처럼 짧은 게 꼬부라졌다. 이마는 대머리가 벗겨졌는데 한 필이나 되는 누런 비단을 반도의 형상처럼 서려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바다 밑에 잠수하여 적선을 공격할 수 있고 또 수일 동안 물속에 있으며 수족을 잡아 먹을 줄 안다. 중은 사람도 보기가 쉽지 않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소방은 지우측에 해외에 있으니 어떻게 이런 신병을 보았겠소이까? 지금 대인의 덕등으로 보게 되었으니 황은이 아닐 수 없소이다. 더욱 감격스럽소이다. 이제 흉적을 선멸하는 것은 나를 꼽아 기대할 수 있겠소이다 하고 술자리를 파한 후 서로 업하고 나왔다. 파랑고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27일 신하의 첫 번째 기사 상이 마 제독을 전송하는 일로 한강 막차에 나갔다. 상이 접반사 장운익을 불러 입식해 하였다. 상이 하문하기를 이런 한여름을 당하여 대인이 무슨 일로 내려가는 것인가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 제독은 몸소 사졸보다 술선하다는 소리를 제일 듣기 좋아합니다. 울산의 싸움에서도 이와 같이 하였으니 지금 필시 이 때문에 먼저 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행자는 격리가 명한 것인가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군민의 명령이라고는 하나 실상은 격리가 분부한 것입니다. 더군데 강화하는 일이 있다 하므로 대병으로 위압하고 나서 그 성사를 요구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또 하졸에게 듣건대 황상이 마 제독이 아직도 서울에 있으니 외노를 어떻게 평정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므로 마 제독이 갑자기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행차는 안동으로 갈 것인가 하니 장운익이 예천으로 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엇 때문에 예천으로 가는가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이번에 안동에 갔을 때 그곳 도인들이 그의 하인이 배단을 일으킬 일을 정문하였으므로 하인을 효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천 사람들은 술과 고기를 가지고 위로하여 맞이하였고 또 덕을 칭송한 일이 있었으므로 예천에 머물고자 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마제독이 이 여매가 데리고 있던 장기를 빼앗아 배에 싣고 돌아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마대인은 용맹과 지략이 있는가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유복한 데다가 신의 도움은 있으나 지략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장이 지략이 없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전일 도산 싸움에서 오랫동안 지구전을 펼 때 양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마제독은 아무 생각 없이 한쪽 과에 앉아서 침묵하는 듯 하였지만 도리어 사리에 어둡고 완고한 듯이 보였습니다. 대체로 결단을 내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경리에게 공손히 사양하면서 본래 주단할 이 분이다 하면서 물러가 사관이 있을 때에는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을 공격할 때의 기계는 어떠했고 계책은 어떠했기래 먼저는 크게 이기고 뒤에는 대패하였는가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기계는 몹시 소탈하고 계략도 주밀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명령하는 것은 풀을 베라는 것뿐이었는데 이는 성 밑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다발의 풀을 가지고 성 밑에 가까이 가면 철환이 비오듯 쏟아져서 사람들이 난마처럼 쓰러지니 이에 이르러서 기술이 궁했습니다. 처음 쳐들어갔을 때는 군중에서 도산의 외성에 불을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승기를 타고 질주하여 기계를 모두 버린 채 40리나 되는 것을 멀리 달려갔는데 맨 주먹으로 간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외적이 내성을 굳게 지키고 있을 적에는 기계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기계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성은 대포로 깨뜨릴 수가 없었는가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성은 산 꼭대기에 있고 지세가 험준하여 대포를 쏘면 20여 장이나 높게 성을 넘어가니 자주 쏘더라도 전혀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병력포와 호준포도 무수히 쏘았으나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회군하기 직전에는 장관이 이미 넋이 빠져서 사람다운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22일에서 23일 사이에 대군이 자리를 많은 듯한 세찬 기세로 성 밑을 공격하여 외책을 불사르니 외적들이 두려워서 성 안에 잠복하여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중국군들은 모두들 내일은 태산으로 쌓아놓은 계란을 누르듯이 공격할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만 24일이 되자 큰 싸움에서 대패한 이후로 사기가 크게 꺾였습니다. 거기다 6, 7일에는 큰 비가 계속 내려 몸에는 마른 옷이 한 조각도 없었고 8일에는 대풍이 불어서 중국군의 말이 모두 죽었으므로 일군이 모두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퇴주하여 살 생각만 하느라 군정이 소요스럽고 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리는 이 일을 보았기 때문에 용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 계책을 세워 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끝까지 강화를 말하지 않은 사람은 마제독뿐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판서는 이제 또 노고가 몹시 많겠다 하니 장은익이 아뢰기를 죽음 이에는 다시 보답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27일 신해 두 번째 기사 마제독이 강가에 이르니 상이 막차로 영입하였다 말하기를 대인께서 오랫동안 소방을 위해 고생하였는데 지금 또 찌는 듯한 도의를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니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하니 마제독이 말하기를 듣건대 외적이 거창 지역에 와서 약탈하고 있다 하여 급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를 위해 하는 일인데 어찌 감히 고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 포수 2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법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뜻을 장 배신에게 말씀하시어 보내소서 하고 드디어 업하고 나갔다. 선조 실업했군. 선조 31년 5월 2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사서 이 빌령을 강가로 보내어 문안하였다.